자,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조금 늦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이 좀 고장나는 바람에 늦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복습을 조금 일단 생략을 하고 바로 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곳에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가산세하고 가산금, 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에 관한 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본서 여러분들 60페이지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이 소멸도 여러분 올해 또 역시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여튼 성립 확정 소멸이 이번 시험에서 31회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계속 이어서 보시는데 왜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특히 하여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거,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 특별히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PPT 저기를 안 갖고 왔네, 가방에서. 손가락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왜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세의 분류 이런 것들을 배웠고, 활동에 따른 분류 작년에 나왔었고요. 면세점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우리 오늘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소멸에 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가산세 세목별 비교 이런 것도 주의해서 잘 보셨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성립 확정 소멸에서 성립 시기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오늘 확정에 관한 거 봤고, 자,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펴시고요. 소멸에 관한 거. 교재는 60페이지입니다. 제2절 납세무 소멸 여러분 보시면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를 보시니까 우리가 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이 되고, 저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소멸 사유가 01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6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납세무 소멸 사유를 보세요. 소멸 사유가 이게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자, 소멸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또 소멸 사유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요 소멸 사유 있죠, 요거 말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가시면 되는데, 먼저 납부요. 세금 납부를 하면 당연히 세금 납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이요. 충당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충당은 어떤 거냐?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주는 효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효자들인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30원의 세금을, 물론 이제 돈은 받고 대행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있죠?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잘못 냈든 더 냈든 돌려받을 게 있는데,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또 납부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 환급받을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는 어떻게 하냐?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당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멸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부과권의 취소예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취소도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예요. 제척기간. 여러분, 제척기간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이걸 안 정해놓으면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세금 안 낸 게 있다거나 덜 낸 게 있다고 요번에 가산세 폭탄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이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자, 세금 부과할 수 있었는데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5가지 소멸 사유입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사유, 자, 또 뭐 골라보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소멸 사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재 거래소 거기에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안가로 5번 소멸시 완성까지 이렇게 5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보기 전에, 자, 제척기간과 소멸시 우리 교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소멸사유 아닌 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법인의 합병이요. 자,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쳐져요. 원래 소멸사유 아닌 거는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소멸사유 아닌 거 62페이지 02번에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 02번에 나와 있어요. 소멸사유 아닌 거 62페이지 02번에. 일단 여기 설명은 62페이지 02번에 나와 있는 건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쳐졌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그러면 다 뭐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부가철회요. 자,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보냈던 것을 걷어들였다가 철회했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주소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니까 취소가 소멸사유지 철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되고. 납세자의 사망이요.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뭐 다 끝나지 막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안 끝나요. 죽었다고 보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다 상속받은 자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사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3가지 아닌 거, 소멸사유인 거 5가지와 아닌 거 3가지, 법인의 합병, 부가권의 철회, 그 다음에 또 납세자 사망 아니라는 것 3가지, 여러분이 거기다 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62페이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3가지 밑줄이고, 다시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60페이지 여러분 가시면요, 기본서 60페이지를 보시면 제척기간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양가로 4번입니다. 자, 60페이지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척기간. 제가 이 빨간색 지시봉을 오늘 이거 놓고 그냥 왔네. 가방에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척기간 한번 보면, 제척기간은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고, 제척기간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제척기간은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소멸시효 제척기간 배우잖아요. 아직 배웠을 건데 이제. 그리고 중단과 정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거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제척기간에는 이 소멸시효 같은 정지나 중단 제도 이런 게 없어요. 자, 조속히 법률관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60페이지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에서, 자, 3번째 줄 그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끝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을 보시면, 국세 제척기간을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사기급학계 부전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받았다. 여러분요, 다운계약서 써서 제가 양도세를 신고한 지요 한 4년 좀 더 되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이런 분이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돼? 10년간이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면. 그래서 사기쳤을 때 10년이고,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7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기타 그 밖의 사유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그래서 국세 제척기간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리듬을 타면서 높이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이요. 다 같이요. 시작. 10년, 7년, 5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기본속 기본이론에서, 일률 과정에서, 기본속 기본이론에서 뭘 배웠냐면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배웠어요. 자, 그럴 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제척기간 똑같습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높이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15년, 15년, 10년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이제 제척 기간은 21회인가요? 22회인가? 딱 한 번 사기쳤을 때 양도소득세를 사기쳤다 몇 년? 10년. 요거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리듬을 타면서 가볍게 외울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제척 기간 어떻게 외운다? 10년, 7년, 5년이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어떻게 외웁니까?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지방세 제척기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방세 제척기간을 보면 그 61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죠. 자 보세요. 지방세도요 10년, 7년, 5년이에요. 지방세도 사기쳤다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몇 년이냐? 자, 7년입니다. 무신고 7년. 근데 요 가로의 10년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년. 그래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번을 보면 이거 일일이 외울 건 아니고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하나하나 외울 건 아니고 무신고라면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자 다시요. 지방세 제척기간은 절 봅니다. 10년, 7년, 5년입니다. 다만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자, 소멸시효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봅니다.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자, 국가나 자체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죠? 유명한 법원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당연히 개정 내용 별표시 하셔야죠.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거기 참고에 소멸시효 기간 나와 있잖아요. 참고가 아니라 거기다 별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표에다가 별표시를 하고 절 봅니다. 지방세가 종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 기간이요 5년이었어요. 뭐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었다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금액에 따라 세분화해서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이요?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이고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이고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바로 드릴게요. 고기를 바로 들어. 본지 지금 몇 초 되지도 않았어요? 지방세 부과 징수할 세액이 딱 5천만 원입니다. 자, 소멸시 기간은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딱 5천만 원이면 10년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일 때 5년이고 5천만 원부터는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과 정지가 나오는데 61페이지 맨 아래 핵심의 시효의 중단과 정지 나오죠, 여러분들? 61페이지 맨 아래. 자, 나오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대충 이제 이런 말들이 대충 들어야 되는데 비슷해요, 민법하고. 근데 보세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냐? 중단해요. 중단이라는 게 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아직 이번 순환에서는 뭐
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까지는 아닌데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건 중단 이런 거예요. 만약에 3년에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뭐 이렇게 세금 내는 액션이 있잖아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효는요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가 새로이 5년 새로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소멸시효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보세요.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이게 중단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5년 새롭게 처음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정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분납기간, 징수의 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체납자가 이게 작년에 추가된 건데 비읍번이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국외 체류 기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정지합니다. 그럼 정지가 어떤 건지 오늘은 개념만 이해하고 가세요. 보시면 정지는 이런 거예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지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지 기간 동안에 뭐 아까 저기 분납 기간, 징수의 기간, 무슨 연부연납 기간 그 정지 기간 동안에만 정지했다가요. 이어서 시효 2년 더 진행하면 자, 3년하고 이어가지고 2년 해서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 중단은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척 기간은 뭐고 도대체 소멸시효는 뭔가요? 어떤 때 적용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실은 청구권이라든가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제척이나 소멸시효 그래서 62페이지에 보면 맨 꼭대기에 일단 보세요. 중단과 정지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은 그는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거,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한다는 얘기가 62페이지 기본서 맨 꼭대기에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핵심 그 62페이지 맨 아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청구권이라든가 이 부가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사실은 이게 되는 거라 좀 복잡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가 적용되냐면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 세금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처음에 그럴 때는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할 때는 뭐가 적용되고 제척기간.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는 뭐가 적용된다? 소멸시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저를 또 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어요. 제가요 요번에 부동산을 지금 몇 개월 후에 팔려고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굉장히 커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요 세금 이거 어떻게 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거의 손해보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세금을 못 내길 것 같아요. 억울해서. 그래서 제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제가 부동산 요번에 파는 거 말고 또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남편 명의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월 후에 이걸 팔고 그 다음에 양도세 안 내려고 해요. 그러면 교수님 5년만 버티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본 분이 계셨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같은 세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무신고했다 그러면 내가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이고 무신고했다 그러면 몇 년? 7년 동안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뒤늦게 알아가지고 너 그때 뭐 예전에도 10몇 년 전에도 세금 안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 건데 내가 양도세를 신고 안 해요? 관할 세무서에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지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렇잖아요. 양도세 안 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적용되냐면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래서 시효가 이제 5년 지나가는데 계속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계속 막 내 명의로 압류할 재산 하나도 없이 버텨요. 자, 그럼 5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5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아는 상태에서 5년이요? 보세요. 저 끝날 때쯤 되면 독촉장 날라와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해가지고 다시 5년 연장돼요. 다시 시작해요. 또 끝날 때쯤 되면 컴퓨터가, 사람이면 까먹을 수 있지만 컴퓨터가 다시 또 보내, 독촉장. 그럼 또 중단해서 다시 5년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몰랐을 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과상국에서 알았을 때는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요, 그 제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남편 명의로 빼돌려 놓은 거 있죠? 그것을 관할 세무장이 요 사람 이거 세금 안 내려고 미리 포탈을 하려고 이 부동산을 미리 빼러 돌렸다 이렇게 봐가지고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 어떻게 정지하고, 또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맞네, 세금 안 내려고 남편 명의로 부동산 미리 빼돌렸구만. 만약에 사행위를 인정하면 남편 명의로 갔던 거 다시 부인 명의로 갖다 놓고 가져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미리미리 다 해놓고요. 저는 아예 그냥 딱 아무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없이 버텨보려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사회와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서 편익은 국가나 사회가 주는 편익은 다 받고 그냥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충 차이가 되시죠,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신고 납부할 때 제척기간이고, 고지서가 날라올 때는 뭐라고요? 소멸시효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 비교하시면서 중단과 정지, 이런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은 반드시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재 여러분들 그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건 좀 이따 보고요. 63페이지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63페이지 제3절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입니다. 요거 별표시 2개 합니다. 이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가요, 예전에 지방세법에 있을 때는 시험에 좀 나왔었어요.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근데 요게 2011년도 이후에 지방세 기본법 로 가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이라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특히 지방세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를 공부하는데, 여기에 개정 내용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또 개정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를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 제3절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에서 양가로 1번 기한후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기한후 신고란 걸 한번 보세요. 기한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관할 관청이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과분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신고기한이 지났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지났는데도,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과산세인데 신고기한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를 하면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일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이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신고기한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후 신고예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처음 배우니까 심화 과정에서 그 요건을 밑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지방세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시험에, 예전에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후 신고라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동그라미 2번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지자체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중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여기 비추입니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고지서 날라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니은번이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인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쭉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기한후 신고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날라온 다음에 나 오늘 기한 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4페이지 동그라미 3번 효력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예.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절 보세요. 징수 방법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요? 그러면 가산세 적용되고 신고기한 딱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납세의무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뒤늦게 기한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는 과세권자가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니은번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여기 밑줄입니다.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중과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했어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관할 지자체장이 기한 후 신고로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결정할 때 확정이 되고 또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번 읽어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감면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기 전에 신고해 줬으니까 일손도 줄었으니까 혜택을 주는데, 자,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원래 적용되는 것에 몇 프로요? 50% 감면해. 자, 원래 우리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인데 무신고 가산세, 신고했는 신고자는 무신고 가산세 원래 20%잖아요. 그 20%의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돼? 10%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고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이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요 구간이.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세를 딱 힘차게 바로 하시고, 자, 봅니다. 여기 보세요. 30%를 감면하고요. 1개월 초과, 요거 1개월 초과라고 되어 있네? 이거 오타가 생겼네, 이게. 3개월이요. 3개월 초과. 요건 제가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내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우리 보시니까 3개월 초과로 되어 있어요. 거긴 제대로 기본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PPT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3개월 초과 6개월 내 자, 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몇 프로? 20%. 그래서 50% 30%, 20%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신고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양보로 이번 수정신고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정신고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자, 여러분 신고했어요. 신고기한 내. 근데 잘못 신고했어요, 지난번에. 자, 그래가지고 다시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아차,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겁니다.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봅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밑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밑줄.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기 후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밑줄이요. 하여튼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제 하는 게 뒤늦게 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읽어보는 거고요. 절차에서 동그라미 2번 절차에서 기억법만 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밑줄입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 수정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거기서 날라와 버리면 끝이에요. 자, 너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그래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거기서 날라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경정, 자, 전까지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4번 가산세 감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분화됐어요. 자, 엄청 세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한번 그래도 봅니다. 1개월 내 만약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동신고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날 신고 제출 한자가 하는 거니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됐었겠죠. 그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해줘요. 1개월 내 조기 수정을 하면 90% 감면해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75%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올해 신설이 됐어요. 이런 게 없었다가 90% 감면, 75% 감면. 그 다음에 만약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자, 6개월 초과 1년 내 수정신고하면 30% 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2년 내, 자, 만약에 수정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세 10%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게 쭉 세분화됐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외울 것도 많은데 그냥 기한 후 신고를 좀 더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그 다음에 자,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그러면 이거 30%.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그러면 20%. 50, 30, 20%, 요 정도. 그 다음에 수동신고는 1개월 내 수동신고했을 때 90% 감면 정도, 이런 것들을 90%, 75%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처음 요것 정도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지 않는다는 거.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나 여러분요,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그런 거니까 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O, X요. X입니다. 다시요. 지방세 기본법상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법령 규정에 따라서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숫자는 맞지만 뭘 집어넣었어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0을 감면한다고 그랬잖아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신고에 관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65페이지 핵심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핵심 표에서 팁을 봅니다. 밑줄이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음을 주의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그리고 이 표에 보니까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자 기한 후 신고는 다시 보세요. 법정 여기 핵심에다가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65페이지 요 핵심 표에다가 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팁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거 밑줄. 그 다음에 대상자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 후 신고고, 수정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게 뭐고 수정 신고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신고기한 기한 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수정 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가산세 부과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수정 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고 수정 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둘 다 감면 안 해준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한 후 신고의 숫자 50%, 30%, 20% 이런 거. 수정 신고는 1개월에 수정 신고하면 90%, 그 다음에 1개월 초 3개월 내다 그러면 75% 감면, 이런 정도, 이렇게 한번 위에 정도 다 어떻게 일일이 다 해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기본서 66페이지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는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자,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74페이지 제3장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요건데 일단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약간 노트북이 고장나는 바람에 좀 꼬였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